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완전히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주도를 거짓말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아침 일찍 제주도에 도착해서 국민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주도가 완전 거짓에 붙잡혔느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것으로 1,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이 한반도에는 그야말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하자 미군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왔느냐? 그 일본군들은요 원자탄을 맞은 그 장소가 본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맞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야전군 사령부, 일본 사령부, 그 중에서도 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여기에 중국을 치기 위하여 전진 기지로 일본 군대가 여기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 지금 핵무기의 위력을 모르니까 본토에서 맞았으니까 무슨 천황이 핵무기 한 방 맞고 떨리는 음성으로 나는 신이 아니여 하고 항복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일본 군대에게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했던 천황이 무슨 핵무기 한 방 맞고 항복하냐 이거죠. 그래서 일본 군 야전군 사령부는 우리나라에 그때 34만 명이 있었어요. 저 만주, 요즘 말하면 중국으로는 심양이죠. 심양에는 76만 명이 있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이제 천황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한국과 심양에 새로운 일본 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 군 부대의 야전군 사령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일본 놈들이 원자탄을 맞고도 항복을 본토에서는 항복하는데 야전군 사령부가 안 하니까 이것들 가만히 뒀다가는 다시 또 한국의 만주에 새로운 일본 나라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일본군들을 다 묶어서 군복을 갈아입히고 부산항을 통해 다 내쫓았는데 가장 저항력이 셌던 데가 어디냐?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이 일본 군대는 그때 중국을 치려고 그 중요한 무기들이 다 이 제주도는 그 당시에요 요새화되어 있었어요. 요새화. 다시 말해서 땅굴을 다 파고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미국이 그 이승만을 자꾸 여기다 끼어들면 안 됩니다. 4.3 사건에. 미국이 이것들 봐라. 제주도에서는 안 물러나니까. 그래서 미군이 제주도에 군인들을 투입해서 그래서 일본군들을 다 일본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미군이 제주도에 안 왔으면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승만이가 이어서 이 제주도를 해방 안 시켰으면 제주도는요 제3개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첫째는 뭐냐? 일본 나라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4.3 사건을 일으켜서 무장폭동, 이덕구, 김달삼이가 무장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무장폭동은 뭐냐?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무장폭동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승만이가 제압을 안 했으면 미국이 이승만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는 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나라예요.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48년 8월 15일이 건국인데 4.3이니까 4월 달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 무장폭동을 제압한 것이 이승만 정부가 했어요? 미국이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는 거짓에 빠져가지고 몰라. 미국이 한 거예요. 미국이. 날짜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이승만 정부는 48년 8월 15일 날 나라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4월 3일이니까 8월 달에 나라가 생겼고 4월 달에 이 제주도 4.3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미국이 진압했어요? 이승만이가 진압했어요? 미국이 진압한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미국은 겁나고 큰 나라니까 이걸 못 덤비고 계속 이승만을 공격하는 거야. 제주도에 있는 아직도 거짓에 붙잡혀 있는 제주도민들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자기한테 돈 몇 푼 준다고 거짓으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내가 얘 제주도 와서 조사를 많이 하고 택시를 일부러 계속 내가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도 중문단지 갔다가 시내 왔다가 계속 택시 타고 다니면서 택시를 내가 50번도 더 탔어요. 타면서 택시 기사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제주도 4.3 사건을 이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생각하느냐 무장폭동으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택시 기사들한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딱 5대5더라고요. 5대5. 5대5인데 그전에는요 5대5도 아니었어요. 제주도는요 이거는 김달삼, 이덕구가 일으킨 무장폭동이에요. 무장폭동. 무장폭동인데 이걸 역사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사실은 좀 우리에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러냐. 제주도 4.3 특별법을 만들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에 야당 총재였어요. 총재. 그때 박근혜가요 반대했으면 오늘날 제주도는 이런 법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제주도 4.3 특별법이라든지 특별기념관이 이런 조차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박근혜 아가씨가 이게 역사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제주도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같은 제주도민들끼리 일어난 슬픈적 사건이니까 가해자도 또 피해자도 화해하기로 하자. 화해.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박근혜가 속은 거야.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니까 지금까지도 서로 대립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다 하나로 합해서 이 제주 4.3 사건을 우리가 다 이제 피해 본 사람과 또 가해한 사람이 서로 화해를 해서 만들자. 여기에 박근혜가 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제주도 4.3 공원 알지요? 거기에 이제 생겼습니다. 특별법으로 돈 1,000억을 들어서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청교도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교도 제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제보를 했어요. 지금 제주도 4.3 이 공원 만드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이 4.3 사건 그 제주도 평화공원 그것을 오픈하기 바로 전날 우리 청교도 목사님 한 분이 저녁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그것을 후라시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을 먼저 다 찍어버린 거야. 찍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거는요 역사 왜곡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독일도 똑같이 히틀러 사건으로 2차 세계대전에 주범이 됐지만 독일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요. 지금도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여기에 수학여행 와서 여기에 필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한 바퀴 딱 돌아보고 나온 뒤에 벽에다가 본 소감을 쓰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이승만 죽일 놈.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 이승만이가 죽일 놈이라면 제주도는요 북한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제주도는 셋 중에 한 나라가 된다니까요. 하나는 뭐냐? 일본 나라로 그대로 남아있든지, 또 하나는 뭐냐? 공산주의가 되든지, 또 하나는 뭐냐? 북한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일본 나라에 그대로 속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두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북한으로 흡수되는 게 좋겠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독립된 공산국가가 새로 제주도는 한국 본토와 관계없이 이 제주도만이 새로운 공산주의가 생겼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없지요? 없는데 왜 이승만을 살인마라고 합니까? 오늘날 제주도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미국과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우파들만 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씩 높여갔어요. 노무현 때 와서 또 높여갔어요. 처음에는 화해하자, 가해자와 그 피해자가 화해하자고 시작해놓고 박근혜가 속아서 넘어가서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점점 뭐냐? 이 제주도에서 제주도 무장폭동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는 제주도의 영웅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미국과 이승만은 살인마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때 와서 어느 정도 지금 되느냐? 제주도는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이놈이 제주도 4.3 사건 때 와서 하는 발언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먼저 꿈을 꿨다는 것이 누굽니까? 이덕구와 김달삼입니다. 그럼 김달삼, 이덕구가 꾼 꿈이 무슨 꿈이에요?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 그런데 그것을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제주도가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말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때에 있었던 그 꿈이, 제주도 4.3 무장폭동 꿈이 이제 이 문재인 이놈이 간첩이요. 한 놈도 아멘 안 하시지. 문재인은 간첩이라니까요. 이놈은.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 해서 깜빵 3번 갔다 왔다. 내가. 왜 이놈이 간첩이냐? 아니, 제주도 4.3 폭동, 김달산, 이덕구가 일으킨 무장폭동,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사들이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역사를 왜곡시키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제주도가 역사를 바로 안 세우면 제주도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판로 보면 제1번 순서로 제주도는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들은 거짓말에 그렇게 잘 속느냐 이 말이야. 지금 하는 말이 이게 말입니까? 제주도 4.3 사건의 꿈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꿈이래요. 맞아요? 맞냐고요? 혹시 제주도에서 돈 2억 탄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할지 몰라도, 그래도 돈 2억 탔다고 이런 거짓말에 동의하면 되겠습니까? 돈 2억 준 것은 화해하자고 준 거예요. 화해하자고.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바꾸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 비행기 못 타도 괜찮아요. 여기서 내가 살해당해도 괜찮아요. 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말이라고 하고 앉았냐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뭐라 그러는가.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겠어요.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먼저 꿈꾼 사람이 누구예요? 김달삼, 이덕구예요. 근데 그 꿈이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처참하게 당했다. 아니, 이덕구가 김달삼, 이덕구가 먼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꿈을 꿨으면 누가 그런 피해를 봐요? 그럼 이덕구가 김달삼이가 꾼 꿈은 무슨 꿈이에요? 공산주의 꿈이란 말이야. 공산주의 꿈. 그래, 먼저 꿈을 요렇게 말을 비투는 거야.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이건 좋은 꿈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는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재인은. 그 다음 뒤에 말은 보세요. 또 뭐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았어. 다시 들어보세요. 또.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도 보니까 빨갱이가 좀 온 것 같아.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제주도는 선거만 하면 야당이 이기냐 말이야. 완전히 역사에 속은 거요. 이번에 돌아오는 선거는요, 100% 자유통일당이 100% 쓸어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은 다시 2억씩 더 줄게. 다시 2억 더 줄게. 왜? 제주도는 돈에 약하니까. 돈만 2억 주면 막 그냥 지 애비도 다 팔아먹고 조상도 다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직 정책을 완전히 확정 안 지었는데, 생각난 겸에 제주도는 앞으로 100%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2억씩을 다시 더 준다 공약을 세워야겠다. 2억 탄 사람도 다 못 탔잖아요. 다시 말해서 남노당들한테만 2억 줬잖아요. 예? 맞죠? 여기서 2억 탄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는 한 명도 없어. 여기는 다 남노당들만 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아예 남노당 주지 말고 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2억 다 줘. 전부 다. 할렐루야.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지 말이야. 아니,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발악을 했던 그 남노당들한테는 돈 2억을 주고 말이야. 피해자라고 말이야. 이게요, 대한민국이 미쳤어요. 미쳤어.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오는 선거는 일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느냐, 연방제 전체입니다. 이거 제주도뿐이 아니야. 이만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3대 대통령이 이만큼 작업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평양에 가서 사인까지 하고 왔는데, 연방제 통일을 3명 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사인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딱 남았는데, 북한에 있는 국회의원을 최고인민회의라 그래. 거기 사람들이 지금 버스를 타고 있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어. 왜? 여의도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선거 임박해서 저쪽 애들이 100석하고 우리가 합해서 자유우파가 200석을 할 때 되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나는 이런 연상을 해보는 거야.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180석이거든. 저쪽이. 쟤들이 바로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지들 마음이니까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북한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국회의원이죠. 북한 국회의원을 초대를 한다. 한국 국회로 초대한다는 법안을, 특별 법안을 발의를 하면 바로 가결되겠지. 왜?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러면 북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버스 타고 내려와서 여의도에 와서 300명
우리 쪽에 300명, 북한에 300명, 600명이 투표를 한다 이게. 뭘 투표를 해? 바로 연방제로 가결하기로 투표를 하면은 나가 볼 때는 북한 애들은 100% 다 연방제로 하기로 하겠지. 300명 다 하겠죠.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3분의 2, 300명 중에 200명은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날부로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들이 지금 시간이 초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짝깍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지하려면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G2 국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여러분들 속여 먹어서 계속 돈 몇 푼 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속이면서 사기를 치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에는 제주도가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도여 일어나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제일 먼저 선거 유세가 어디서부터 하느냐? 제주도부터 시작해요. 항상.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여기서 기선을 잡아야 되는 거야. 왜 제주도가 완전 거짓에 붙잡혔느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것으로 1,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이 한반도에는 그야말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하자 미군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왔느냐? 그 일본군들은요 원자탄을 맞은 그 장소가 본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맞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야전군 사령부, 일본 사령부, 그 중에서도 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여기에 중국을 치기 위하여 전진 기지로 일본 군대가 여기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 지금 핵무기의 위력을 모르니까 본토에서 맞았으니까 무슨 천황이 핵무기 한 방 맞고 떨리는 음성으로 나는 신이 아니여 하고 항복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일본 군대에게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했던 천황이 무슨 핵무기 한 방 맞고 항복하냐 이거죠. 그래서 일본 군 야전군 사령부는 우리나라에 그때 34만 명이 있었어요. 저 만주, 요즘 말하면 중국으로는 심양이죠. 심양에는 76만 명이 있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이제 천황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한국과 심양에 새로운 일본 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 군 부대의 야전군 사령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일본 놈들이 원자탄을 맞고도 항복을 본토에서는 항복하는데 야전군 사령부가 안 하니까 이것들 가만히 뒀다가는 다시 또 한국의 만주에 새로운 일본 나라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일본군들을 다 묶어서 군복을 갈아입히고 부산항을 통해 다 내쫓았는데 가장 저항력이 셌던 데가 어디냐?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이 일본 군대는 그때 중국을 치려고 그 중요한 무기들이 다 이 제주도는 그 당시에요 요새화되어 있었어요. 요새화. 다시 말해서 땅굴을 다 파고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미국이 그 이승만을 자꾸 여기다 끼어들면 안 됩니다. 4.3 사건에. 미국이 이것들 봐라. 제주도에서는 안 물러나니까. 그래서 미군이 제주도에 군인들을 투입해서 그래서
일본군들을 다 일본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미군이 제주도에 안 왔으면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승만이가 이어서 이 제주도를 해방 안 시켰으면 제주도는요 제3개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첫째는 뭐냐, 일본 나라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4.3 사건을 일으켜서 무장폭동, 이덕구, 김달삼이가 무장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무장폭동은 뭐냐,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무장폭동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승만이가 제압을 안 했으면 미국이 이승만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는 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나라예요.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48년 8월 15일이 건국인데 4.3이니까 4월 달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 무장폭동을 제압한 것이 이승만 정부가 했어요? 미국이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는 거짓에 빠져가지고 몰라. 미국이 한 거예요. 미국이. 날짜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이승만 정부는 48년 8월 15일 날 나라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4월 3일이니까 8월 달에 나라가 생겼고 4월 달에 이 제주도 4.3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미국이 진압했어요? 이승만이가 진압했어요? 미국이 진압한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미국은 겁나고 큰 나라니까 이걸 못 덤비고 계속 이승만을 공격하는 거야. 제주도에 있는 아직도 거짓에 붙잡혀 있는 제주도민들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자기한테 돈 몇 푼 준다고 거짓으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내가 얘 제주도 와서 조사를 많이 하고 택시를 일부러 계속 내가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도 중문단지 갔다가 시내 왔다가 계속 택시 타고 다니면서 택시를 내가 50번도 더 탔어요. 타면서 택시 기사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제주도 4.3 사건을 이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생각하느냐 무장폭동으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택시 기사들한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딱 5대5더라고요. 5대5. 5대5인데 그전에는요 5대5도 아니었어요. 제주도는요 이거는 김달삼, 이덕구가 일으킨 무장폭동이에요. 무장폭동. 무장폭동인데 이걸 역사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사실은 좀 우리에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러냐, 제주도 4.3 특별법을 만들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에 야당 총재였어요. 총재. 그때 박근혜가요 반대했으면 오늘날 제주도는 이런 법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제주도 4.3 특별법이라든지 특별기념관에 이런 조차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박근혜 아가씨가 이게 역사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제주도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같은 제주도민들끼리 일어난 슬픈적 사건이니까 가해자도 또 피해자도 화해하기로 하자. 화해.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박근혜가 속은 거야.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니까 지금까지도 서로 대립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다 하나로 합해서 이 제주 4.3 사건을 우리가 다 이제 피해 본 사람과 또 가해한 사람이 서로 화해를 해서 만들자. 여기에 박근혜가 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제주도 4.3 공원 알지요? 거기에 이제 생겼습니다. 특별법으로 돈 1,000억을 들어서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청교도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교도 제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제보를 했어요. 지금 제주도 4.3 이 공원 만드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이 4.3 사건 그 제주도 평화공원 그것을 오픈하기 바로 전날
우리 청교도 목사님 한 분이 저녁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그것을 후라시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을 먼저 다 찍어버린 거야. 찍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거는요, 역사 왜곡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독일도 똑같이 히틀러 사건으로 2차 세계대전에 주범이 됐지만 독일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요. 지금도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여기에 수학여행 와서 여기에 필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한 바퀴 딱 돌아보고 나온 뒤에 벽에다가 본 소감을 쓰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이승만 죽일 놈.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 이승만이가 죽일 놈이라면 제주도는요, 북한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제주도는 셋 중에 한 나라가 된다니까요. 하나는 뭐냐? 일본 나라로 그대로 남아있든지, 또 하나는 뭐냐? 공산주의가 되든지, 또 하나는 뭐냐? 북한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일본 나라에 그대로 속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두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북한으로 흡수되는 게 좋겠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독립된 공산국가가 새로 제주도는 한국 본토와 관계없이 이 제주도만이 새로운 공산주의가 생겼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없지요? 없는데 왜 이승만을 살인마라고 합니까? 오늘날 제주도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미국과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우파들만 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씩 높여갔어요. 노무현 때 와서 또 높여갔어요. 처음에는 화해하자, 가해자와 그 피해자가 화해하자고 시작해놓고 박근혜가 속아서 넘어가서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점점 뭐냐? 이 제주도에서 제주도 무장폭동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는 제주도의 영웅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미국과 이승만은 살인마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때 와서 어느 정도 지금 되느냐? 제주도는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이놈이 제주도 4.3 사건 때 와서 하는 발언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먼저 꿈을 꿨다는 것이 누굽니까? 이덕구와 김달삼입니다. 그럼 김달삼, 이덕구가 꾼 꿈이 무슨 꿈이에요?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 그런데 그것을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제주도가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말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때에 있었던 그 꿈이, 제주도 4.3 무장폭동 꿈이 이제 이 문재인 이놈이 간첩이요. 한 놈도 아멘 안 하시지. 문재인은 간첩이라니까요. 이놈은.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 해서 깜빵 3번 갔다 왔다. 내가. 왜 이놈이 간첩이냐? 아니, 제주도 4.3 폭동, 김달산, 이덕구가 일으킨 무장폭동,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사들이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역사를 왜곡시키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제주도가 역사를 바로 안 세우면 제주도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판로 보면
제1번 순서로 제주도는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들은 거짓말에 그렇게 잘 속느냐 이 말이야. 지금 하는 말이 이게 말입니까? 제주도 4.3 사건의 꿈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꿈이래요. 맞아요? 맞냐고요? 혹시 제주도에서 돈 2억 탄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할지 몰라도 그래도 돈 2억 탔다고 이런 거짓말에 동의하면 되겠습니까? 돈 2억 준 것은 화해하자고 준 거예요. 화해하자고.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바꾸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 비행기 못 타도 괜찮아요. 여기서 내가 살해당해도 괜찮아요. 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말이라고 하고 앉았냐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겠어요.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먼저 꿈꾼 사람이 누구예요? 김달삼, 이덕구예요. 근데 그 꿈이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처참하게 당했다. 아니 이덕구가 김달삼 이덕구가 먼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꿈을 꿨으면 누가 그런 피해를 봐요? 그럼 이덕구가 김달삼이가 꾼 꿈은 무슨 꿈이에요? 공산주의 꿈이란 말이야. 공산주의 꿈. 그래 먼저 꿈을 이렇게 말을 비투는 거야.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이건 좋은 꿈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는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재인은. 그 다음 뒤에 말은 보세요. 또 뭐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았어. 다시 들어보세요. 또.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보니까 빨갱이가 좀 온 것 같아.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제주도는 선거만 하면 야당이 이기냐 말이야. 완전히 역사에 속은 거요. 이번에 돌아오는 선거는요 100% 자유통일당이 100% 쓸어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은 다시 2억씩 더 줄게. 다시 2억 더 줄게. 왜? 제주도는 돈에 약하니까. 돈만 2억 주면 막 그냥 지 애비도 다 팔아먹고 조상도 다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직 정책을 완전히 확정 안 지었는데 생각난 겸에 제주도는 앞으로 100%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2억씩을 다시 더 준다 공약을 세워야겠다. 2억 탄 사람도 다 못 탔잖아요. 다시 말해서 남노당들한테만 2억 줬잖아요. 예? 맞죠? 여기서 2억 탄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는 한 명도 없어. 여기는 다 남노당들만 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아예 남노당 주지 말고 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2억 다 줘. 전부 다. 할렐루야.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지 말이야. 아니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발악을 했던 그 남노당들한테는 돈 2억을 주고 말이야. 피해자라고 말이야. 이게요 대한민국이 미쳤어요. 미쳤어.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오는 선거는 일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느냐 연방제 전체입니다. 제주도뿐이 아니야. 이만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3대 대통령이 이만큼 작업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평양에 가서 사인까지 하고 왔는데 연방제 통일을 3명 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사인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딱 남았는데
북한에 있는 국회의원을 최고인민회의라 그래. 거기 사람들이 지금 버스를 타고 있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어. 왜? 여의도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선거 임박해서 저쪽 애들이 100석하고 우리가 합해서 자유우파가 200석을 할 때 되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나는 이런 연상을 해보는 거야.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180석이거든. 저쪽이. 쟤들이 바로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지들 마음이니까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북한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국회의원이죠. 북한 국회의원을 초대를 한다. 한국 국회로 초대한다는 법안을, 특별 법안을 발의를 하면 바로 가결되겠지. 왜?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러면 북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버스 타고 내려와서 여의도에 와서 300명, 우리 쪽에 300명, 북한에 300명, 600명이 투표를 한다. 이게 뭘 투표를 해? 바로 연방제로 가결하기로 투표를 하면은, 나가볼 때는 북한 애들은 100% 다 연방제로 하기로 하겠지. 300명 다 하겠죠.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3분의 2, 300명 중에 200명은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날부로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들이 지금 시간이 초마다 지나가고 있어요. 짝깍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지하려면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G2 국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여러분들 속여 먹어서 계속 돈 몇 푼 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속이면서 사기를 치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에는 제주도가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도여 일어나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제일 먼저 선거 유세가 어디서부터 하느냐?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요. 항상.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여기서 기선을 잡아야 되는 거야. 왜 제주도가 완전 거짓에 붙잡혔느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것으로 1,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이 한반도에는 그야말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하자 미군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왔느냐? 그 일본군들은요, 원자탄을 맞은 그 장소가 본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맞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야전군 사령부, 일본 사령부, 그 중에서도 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여기에 중국을 치기 위하여 전진 기지로 일본 군대가 여기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 지금 핵무기의 위력을 모르니까, 본토에서 맞았으니까, 무슨 천황이 핵무기 한 방 맞고 떨리는 음성으로 나는 신이 아니여 하고 항복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일본 군대에게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했던 천황이 무슨 핵무기 한 방 맞고 항복하냐 이거죠. 그래서 일본 군 야전군 사령부는 우리나라에 그때 34만 명이 있었어요. 저 만주, 요즘 말하면 중국으로는 심양이죠. 심양에는 76만 명이 있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이제 천황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한국과 심양에 새로운 일본 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 군 부대의 야전군 사령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일본 놈들이 원자탄을 맞고도 항복을, 본토에서는 항복하는데 야전군 사령부가 안 하니까
이것들 가만히 뒀다가는 다시 또 한국의 만주에 새로운 일본 나라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일본군들을 다 묶어서 군복을 갈아입히고 부산항을 통해 다 내쫓았는데 가장 저항력이 셌던 데가 어디냐?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이 일본 군대는 그때 중국을 치려고 그 중요한 무기들이 다 이 제주도는 그 당시에요 요새화되어 있었어요. 요새화. 다시 말해서 땅굴을 다 파고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미국이 그 이승만을 자꾸 여기다 끼어들면 안 됩니다. 4.3 사건에. 미국이 이것들 봐라. 제주도에서는 안 물러나니까. 그래서 미군이 제주도에 군인들을 투입해서 그래서 일본군들을 다 일본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미군이 제주도에 안 왔으면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승만이가 이어서 이 제주도를 해방 안 시켰으면 제주도는요 제3개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첫째는 뭐냐? 일본 나라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4.3 사건을 일으켜서 무장폭동, 이덕구, 김달삼이가 무장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무장폭동은 뭐냐?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무장폭동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승만이가 제압을 안 했으면 미국이 이승만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는 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나라예요.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48년 8월 15일이 건국인데 4.3이니까 4월 달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 무장폭동을 제압한 것이 이승만 정부가 했어요? 미국이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는 거짓에 빠져가지고 몰라. 미국이 한 거예요. 미국이. 날짜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이승만 정부는 48년 8월 15일 날 나라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4월 3일이니까 8월 달에 나라가 생겼고 4월 달에 이 제주도 4.3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미국이 진압했어요? 이승만이가 진압했어요? 미국이 진압한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미국은 겁나고 큰 나라니까 이걸 못 덤비고 계속 이승만을 공격하는 거야. 제주도에 있는 아직도 거짓에 붙잡혀 있는 제주도민들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자기한테 돈 몇 푼 준다고 거짓으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내가 얘 제주도 와서 조사를 많이 하고 택시를 일부러 계속 내가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도 중문단지 갔다가 시내 왔다가 계속 택시 타고 다니면서 택시를 내가 50번도 더 탔어요. 타면서 택시 기사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제주도 4.3 사건을 이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생각하느냐 무장폭동으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택시 기사들한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딱 5대5더라고요. 5대5. 5대5인데 그전에는요 5대5도 아니었어요. 제주도는요 이거는 김달삼, 이덕구가 일으킨 무장폭동이에요. 무장폭동인데 이걸 역사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사실은 좀 우리에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러냐? 제주도 4.3 특별법을 만들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에 야당 총재였어요. 총재. 그때 박근혜가요 반대했으면 오늘날 제주도는 이런 법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제주도 4.3 특별법이라든지 특별기념관에 이런 조차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박근혜 아가씨가 이게 역사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제주도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같은 제주도민들끼리 일어난 슬픈적 사건이니까 가해자도 또 피해자도
화해하기로 하자. 화해.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박근혜가 속은 거야.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니까 지금까지도 서로 대립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다 하나로 합해서 이 제주 4.3 사건을 우리가 다 이제 피해 본 사람과 또 가해한 사람이 서로 화해를 해서 만들자. 여기에 박근혜가 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제주도 4.3 공원 알지요? 거기에 이제 생겼습니다. 특별법으로 돈 1,000억을 들어서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청교도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교도 제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제보를 했어요. 지금 제주도 4.3 이 공원 만드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이 4.3 사건 그 제주도 평화공원 그것을 오픈하기 바로 전날 우리 청교도 목사님 한 분이 저녁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그것을 후라시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을 먼저 다 찍어버린 거야. 찍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거는요, 역사 왜곡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독일도 똑같이 히틀러 사건으로 2차 세계대전에 주범이 됐지만 독일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요. 지금도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여기에 수학여행 와서 여기에 필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한 바퀴 딱 돌아보고 나온 뒤에 벽에다가 본 소감을 쓰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이승만 죽일 놈.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 이승만이가 죽일 놈이라면 제주도는요 북한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제주도는 셋 중에 한 나라가 된다니까요. 하나는 뭐냐? 일본 나라로 그대로 남아있든지, 또 하나는 뭐냐? 공산주의가 되든지, 또 하나는 뭐냐? 북한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일본 나라에 그대로 속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두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북한으로 흡수되는 게 좋겠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독립된 공산국가가 새로 제주도는 한국 본토와 관계없이 이 제주도만이 독립 공산주의가 새로운 공산주의가 생겼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없지요? 없는데 왜 이승만을 살인마라고 합니까? 오늘날 제주도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미국과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우파들만 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씩 높여갔어요. 노무현 때 와서 또 높여갔어요. 처음에는 화해하자, 가해자와 그 피해자가 화해하자고 시작해놓고 박근혜가 속아서 넘어가서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점점 뭐냐? 이 제주도에서 제주도 무장폭동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는 제주도의 영웅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미국과 이승만은 살인마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때 와서 어느 정도 지금 되느냐? 제주도는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이놈이 제주도 4.3 사건 때 와서 하는 발언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먼저 꿈을 꿨다는 것이 누굽니까? 이덕구와 김달삼입니다. 그럼 김달삼, 이덕구가 꾼 꿈이 무슨 꿈이에요?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 그런데 그것을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제주도가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말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때에 있었던 그 꿈이, 제주도 4.3 무장폭동 꿈이 이제 이 문재인 이놈이 간첩이요. 한 놈도 아멘 안 하시지. 문재인은 간첩이라니까요. 이놈은.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 해서 깜빵 3번 갔다 왔다. 내가. 왜 이놈이 간첩이냐? 아니, 제주도 4.3 폭동, 김달산 이덕구가 일으킨 무장폭동,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사들이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역사를 왜곡시키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제주도가 역사를 바로 안 세우면 제주도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판로 보면 제1번 순서로 제주도는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들은 거짓말에 그렇게 잘 속느냐 이 말이야. 지금 하는 말이 이게 말입니까? 제주도 4.3 사건의 꿈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꿈이래요. 맞아요? 맞냐고요? 혹시 제주도에서 돈 2억 탄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할지 몰라도, 그래도 돈 2억 탔다고 이런 거짓말에 동의하면 되겠습니까? 돈 2억 준 것은 화해하자고 준 거예요. 화해하자고.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바꾸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 비행기 못 타도 괜찮아요. 예? 여기서 내가 살해당해도 괜찮아요. 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말이라고 하고 앉았냐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겠어요.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먼저 꿈꾼 사람이 누구예요? 김달삼, 이덕구예요. 근데 그 꿈이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처참하게 당했다. 아니, 이덕구가 김달산 이덕구가 먼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꿈을 꿨으면 누가 그런 피해를 봐요? 그럼 이덕구가, 김달삼이가 꾼 꿈은 무슨 꿈이에요? 공산주의 꿈이란 말이야. 공산주의 꿈. 그래, 먼저 꿈을 요렇게 말을 비투는 거야.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이건 좋은 꿈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는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재인은. 그 다음 뒤에 말은 보세요. 또 뭐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았어. 다시 들어보세요. 또.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보니까 빨갱이가 좀 온 것 같아.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제주도는 선거만 하면 야당이 이기냐 말이야. 완전히 역사에 속은 거요. 이번에 돌아오는 선거는요, 100% 자유통일당이 100% 쓸어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은 다시 2억씩 더 줄게. 다시 2억 더 줄게. 왜? 제주도는 돈에 약하니까. 돈만 2억 주면 막 그냥 지 애비도 다 팔아먹고 조상도 다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직 정책을 완전히 확정 안 지었는데, 생각난 겸에 제주도는 앞으로 100%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2억씩을 다시 더 준다 공약을 세워야겠다. 2억 탄 사람도 다 못 탔잖아요. 다시 말해서 남노당들한테만 2억 줬잖아요. 예? 맞죠? 여기서 2억 탄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는 한 명도 없어. 여기는 다 남로당들만 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아예 남로당 주지 말고 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2억 다 줘. 전부 다. 할렐루야.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지 말이야. 아니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발악을 했던 그 남로당들한테는 돈 2억을 주고 말이야. 피해자라고 말이야. 이게요 대한민국이 미쳤어요. 미쳤어.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오는 선거는 일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느냐, 연방제 전체입니다. 이거 제주도뿐이 아니야. 이만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3대 대통령이 이만큼 작업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평양에 가서 사인까지 하고 왔는데 연방제 통일을 3명 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사인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딱 남았는데 북한에 있는 국회의원을 최고인민회의라 그래. 거기 사람들이 지금 버스를 타고 있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어. 왜? 여의도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선거 임박해서 저쪽 애들이 100석하고 우리가 합해서 자유우파가 200석을 할 때 되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나는 이런 연상을 해보는 거야.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180석이거든. 저쪽이 쟤들이 바로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지들 마음이니까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북한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국회의원이죠. 북한 국회의원을 초대를 한다. 한국 국회로 초대한다는 법안을, 특별 법안을 발의를 하면 바로 가결되겠지. 왜?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러면 북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버스 타고 내려와서 여의도에 와서 300명, 우리 쪽에 300명, 북한에 300명, 600명이 투표를 한다. 이게 뭘 투표를 해? 바로 연방제로 가결하기로 투표를 하면은, 나가볼 때는 북한 애들은 100% 다 연방제로 하기로 하겠지. 300명 다 하겠죠.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3분의 2, 300명 중에 200명은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날부로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들이 지금 시간이 초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짝깍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지하려면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G2 국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여러분들 속여 먹어서 계속 돈 몇 푼 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속이면서 사기를 치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에는 제주도가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도여 일어나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제일 먼저 선거 유세가 어디서부터 하느냐? 제주도부터 시작해요. 항상.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여기서 기선을 잡아야 되는 거야.